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센셜 오일의 화학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우리가 만나서 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수업으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래서 블렌딩 하는 과정을 하기보다 이번 시간에는 에센셜 오일의 화학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물질은 유기화합물과 그 다음에 무기화합물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유기화합물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 태울 수 있는 물질, 태웠을 때 연기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기가 나는 거는 탄소를 골격으로 형성된 물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그 다음 사람도 타죠. 그 다음에 뭐 나일론 이런 것도 합성 나일론, 그 다음에 뭐 합성 첨가물, 그러니까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태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무기물질, 무기화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되지 않는 거를 화합물질이라고 해요. 무기화합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속이나 흙이나 뭐 돌, 뭐 이런 것들을 무기화합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탄소로 구성되어져 있는 형질의 물질을 유기화합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어디에 속하느냐? 유기화합물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탄소 원자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화합물질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성분들이 붙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탄소화합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센셜 오일은 탄소와 수소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화합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화합물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물질들, 식물들은 토양이나 일조량이나 뭐 고도, 그 다음에 지리적인 것, 그 다음에 환경적인 것 이런 거에 의해서 케모타입이라고 하는데 그건 화학적인 구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케모타입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조량도 중요하고 토양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수확 시기도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센셜 오일은 수백 가지의 화학적인 성분들로 이루어져서 그 독특한 향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독특한 향들이 어떤 치유의 효과가 가장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얘기했을 때 케모타입은 식물들 중에 예를 들어서 샌다루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40년 된 나무에서 추출을 해야지 어떤 성분? 산타놀 성분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산타놀 성분은 임질이나 매독균에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렇게 그 식물의 나이에 따라서 또 이렇게 케모타입이 바뀔 수가 있고, 또 장미 같은 경우는 수확 시기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다 그랬죠. 장미는 5월의 장미라고 그랬으니까 5월에 가장 새벽 4시 그것도 아침 이슬을 한껏 머금고 있을 때 채취를 해야지 가장 장미가 좋은 기운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지형에 따라서 프랑스 라벤더 같은 경우는 레티닐 아세테이트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레티닐 아세테이트, 여러분들이 아세테이트 뭐뭐뭐 아세테이트 이렇게 성분들을 공부할 텐데, 이 아세테이트류 같은 경우는 에스테르 계통이라고 해서 화학적으로 화장품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에스테르 계통. 여러분들이 에스테르 계통 하면은 편안하게 우리가 이 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됐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향이에요. 에스테르 계통이. 그래서 화장품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화학적인 성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리나닐 아세테이트다 그러면 뭐뭐닐 아세테이트 하면은 이런 향들은 우리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주고 또 피부 타입도 안정을 주는 향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랑스의 라벤더 같은 경우는 리나닐 아세테이트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는 타스마니아 라벤더가 있어요. 이 향에는 리나놀
아세테이트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리나놀이라고 하면은 OL로 끝나잖아요. OL은 알코올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성분을 이렇게 뒤에 보시다 보면 뭐뭐뭐뭐 OL로 끝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끝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 알코올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어떤 휘발하는 향이잖아요. 아스트레이젠트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살균이나 소독이나 이런 데 더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프랑스 라벤더와 호주의 라벤더는 화학적인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 토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케모타입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모타입을 지금 이렇게 화학적인 구조를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그만큼 수학식이라든지 토지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에센셜 오일의 케모타입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채취를 하는데요. 이 방법은 굉장히 비싸요. 한번 추출할 때 1000만원 이상 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면, 잉크를 이렇게 종이에 묻혀서 물에다 담그면 색깔이 쫙 퍼지죠. 그러한 방법으로 화학적인 구조를 다양한 색깔을 볼 수가 있는데, 아로마도 이러한 형태로 방법으로 선별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수백 가지의 이렇게 화학적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에도 약하고 산소에도 약하고 빛에도 약하고, 그래서 산화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갈색병이나 아니면 초록색병, 불투명한 햇빛이 투과되지 못하는 그런 병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신선한 곳, 그쵸? 햇빛이 너무 강한 데다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변질되기가 쉬워요. 산화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용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센셜 오일을 구입할 때 투명한 용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별로 좋은 등급의 오일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레몬그라스는 잘 못 일어나는,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사람들한테 써주면 굉장히 좋은데요. 레몬 향이 나는 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풀과에 속해요. 그래서 이 풀을 딱 잘라서 향을 맡으면 레몬 향이 나요. 시트러스 계통의 향인 거죠. 이 향만 이렇게 봤을 때 시트러스 계통이니까는 향이 그만큼 쉽게 휘발하죠. 그러니까 햇빛에 봤을 때 쉽게 산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레몬그라스 같은 경우는 또 항박테리아 성분이 굉장히 탁월해요. 그런데 산화가 돼버리면 이 향이 항박테리아 성분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이 레몬그라스의 이 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보관할 때 보관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에센셜 오일은 케모타입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토양과 일조량, 그 다음에 고도, 지리적인 위치,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런 케모타입이 바뀌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의 등급을 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센셜 오일이 수소, 탄소, 그 다음에 산소, 이런 것들과 여러가지 다른 화합물질이 합혀져서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기화합물은 탄소 원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탄소. 그리고 탄화수소라고 해서 탄소와 수소가 결합을 하는데, 이거를 첫 번째 탄소와 수소를 결합을 하는 거를 테르펜 계통이라고 해요. 테르펜. 이거를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화학이기 때문에. 중심이 되어서 여러가지 원자들이 결합된 물질을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탄화수소 물질이 있고 두 번째는 산화물질이 있다. 그런데 탄화수소에는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테르펜 계통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테르펜 계통은 모노테르펜이라는 계통이 있는데요. 이 테르펜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화학적인 구조로 봤을 때 뭐뭐뭐 ENE로 끝나는 걸 테르펜이라고 해요. 근데 ENE로 끝나는 거는 이중결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중결합이 있는 물질이다. 단일결합,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을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얘기했을 거예요. 포화지방산에는 결합이 이중결합이 없어요. 단일결합이에요. 근데 불포화지방산에는 이중결합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중결합이 있는 거는 다른 것과 자꾸 결합을 하려고 한다. 왜? 자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테르펜은 마찬가지로 이중결합이에요. 그래서 테르펜 계통에는 모노테르펜과 세스키테르펜, 디테르펜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모노테르펜은 탄소수가 10개가 되는 거를 모노테르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탄소수가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쭉 나열되어져 있는 거를 모노테르펜이라고 하는 거죠. 세스키테르펜은 15개를 얘기해요. 탄소수가 15개. 그리고 디테르펜이라는 건 탄소수가 20개. 그러면은 테르펜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고형의 형태로 되겠죠. 탄소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자, 그리고 산화물질은 뭐냐면 테르펜계에서 산화가 된 거예요. 산화는 수소, 산소에서 OH기, 그러니까 물이 날아가 버린 게 산화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람도 단백질인데 이 피부도 단백질이잖아요. 이 피부에서 물이 없어지면 산화가 되는 거거든요. 딱딱해지죠. 마찬가지예요. 산화물질은 OH라는 물기가 없어지면서 산화물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학적인 구조로 봤을 때 C가 있으면 마이너스 OH라고 표현을 하는 거를 알코올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이너스 OH. OH가 첫 번째 산화된 거 없어졌다. 그리고 C에다가 마이너스 COOH 하면은 에스테르 계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CHO 하면은 알데하이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교재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산화물. 자, 그래서 첫 번째 테르펜류를 보면 테르펜은 5개의 탄소수라고 그랬죠. 5개가 붙어져 있는 거예요. 주로 시트러스 계열이 많아요. 왜냐면 얘는 이중결합이 짧아. 그쵸? 시트러스 계열은 탑노트라 그랬잖아요. 향이 금방 휘발된다고. 그래서 소량 사용했을 때는 햇빛에도 약하죠. ENE로 끝나는 성분들이 많고, 테르펜은 수소와 산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테르펜은 생화학의 필수적인 뼈대를 이루는 기본 단위 이소프렌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소프렌이라는 거는 이중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르펜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중결합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테르펜 계통에 모노테르펜 하면은 5개가 하나의 단위라고 보면 돼요. 그럼 모노는 5개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0개죠. 다 합치면. 그래서 하나는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거는 5개. 근데 테르펜은 일단 기본이 5개예요. 근데 모노테르펜은 5개가 붙어서 10개. 그래서 모노테르펜은 탄소수가 10개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ENE가 붙은 거는 감귤류 계통이 많아요. 그래서 리모넨, 그 다음에 파이넨 같은 경우는 소나무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테르피넨 이런 거는 살균 티트리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비넨 하는 거는 방부 효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넨 같은 경우는 항바이러스 성분이 굉장히 좋아요. 많아요. 그래서 리모넨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에센셜 오일 중에 레몬 유칼립투스라는 그 오일이 있어요. 유칼립투스인데 레몬 향이 난다 해서 레몬 유칼립투스거든요. 그런 향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굉장히 좋다고 또 해서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감귤류 계통의 90%가 이런 항암 작용이 있어요. 리모넨 성분. 그리고 많이 사용하면은 좀 피부에 많이 사용하면은 따갑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파이넨 성분 같은 경우는 약자예요. 그 소나무
파인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거담 작용이 좋고,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로즈마리나 유향, 그 다음에 주니퍼 베리라든지 파인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인데, 주로 신장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는 성분들이에요. 그리고 테르피넨 같은 경우는 티트리 같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비넨 같은 경우는 방부 성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세스키테르펜이라고 있는 거는, 세스키테르펜, 모노테르펜은 탄소수가 5개짜리가 2개 있는 걸 모노테르펜, 세스키테르펜은 탄소수가 5개짜리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럼 15개죠. 자, 그래서 비사보렌이 나오네요. 비사보렌. 자, 비사보렌은 주로 항염, 진정작용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주로 추출하는 부위가 카모마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분은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카모마일 중에서도 로먼 카모마일, 블루 카모마일이 있는데, 로먼 카모마일보다는 저먼 카모마일에서 가장 많이 있죠. 항염작용이 가장 뛰어나요. 그래서 색깔은 블루 색깔이 나고요. 자, 그 다음에 카디넨가 있어요. 요거는 진정작용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카모마일에 많이 있어요. 특히 항염, 그 다음에 살균, 그 다음에 항박테리아, 이런 작용이 굉장히 탁월한 오일이고, 성분이고, 그 다음에 까마줄렌이라고 있죠. 카마줄렌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카모마일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파네센느라는 성분이 있는데, 요거는 로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로즈와 진저. 진저는 뭐예요? 생강이죠. 그래서 로즈는 꽃향기가 나서 굉장히 좋은데, 호르몬에도 좋고,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을 대신할 수 있는 향이기도 하죠. 항알러지라든지 아토피라든지 피부에는 여성 호르몬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거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모노테르펜 계통에는 주로 피부를 따뜻하게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냉한 사람한테 좋겠죠. 피부를 따뜻하게 하니까. 그러나 많이 쓰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트러스 계열이 주로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항진통 효과가 있고 항바이러스 효과. 기본적으로 항바이러스 효과는 에센셜 오일이라 그러면은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항바이러스하고 비슷한 성분들이 보면 이제 뭐 방부 효과, 그다음에 살균 효과, 뭐 이런 성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주의사항에서 예민하고 민감 피부에는 많이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시트러스 계열인 리모넨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알코올기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심해야 된다.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세스키테르펜의 작용을 보시면 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까 피부를 따뜻하게 한다 그랬죠? 근데 세스키테르펜의 작용은 좀 반대로 몸의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소염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시켜주고 항염시켜주고 이런 효과가 있는 오일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항염하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카모마일, 그 다음에 그런 성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카모마일에서 추출하는 대표적인 성분들이 비사보렌, 그 다음에 뭐 까마줄렌, 이런 성분들은 카모마일에서 다 추출하는 거예요. 이게 항염작용을 하고 또 진정작용도 하고 피부를 쿨링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온도를 낮춘다. 그러니까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진정작용의 효과가 있고, 항바이러스 작용의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간질환에 굉장히 좋아요. 간을 간장시켜준다든지 또 소화 기능을 촉진한다든가. 위장에 보통 열이 많이 나거든요. 위장이 움직이잖아요. 계속 음식을 먹으면. 그렇기 때문에 열이 나는 장기에 좋아요. 그래서 진정시켜주고 카밍 시켜주니까 쿨링 시켜주고, 그래서 또 십이지장이나 이런 데는 담즙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항알러지에도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두 번째는 알코올기를 보면은, 알코올은 주로 OL로 끝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같은 경우는 가장 다양한 테르펜계에 속하는데, 가장 또 많이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부에 이렇게 아스트리젠트 효과가 있죠.
향을 쉽게 휘발되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강장하는 효과가 있고 정신도 약간 강장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피부에 가장 부드럽게 잘 흡수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사용되는 화학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미생물이나 이런 거에 좀 이렇게 놀라운 효과가 있죠. 그래서 살균이나 이런 거 소독하고, 그 다음에 염증을 억제하거나,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신경을 강화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기분을 좀 이렇게 업시킨다거나 그런 효과. 그 다음 열을 할 때 열을 갖다가 딱 휘발하면 성질이 있으니까 가지고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좀 열을 안정적여 준다거나 이런 성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OL로 끝나는 성분이고, 알코올은 가장 다양한 테르펜계의 유도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리나놀 성분인데요. 라벤더에 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리나놀 성분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요? 타스마니아, 그쵸? 호주산 그 라벤더에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살균이라든지 방부 효과라든지 항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데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시트로네롤 하면은 시트로넬라라는 성분에 들어가 있는데, 시트로네롤 같은 경우는 얘도 시트러스 계통의 그런 알코올기를 얘기를 해요. 멘톨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껌에도 들어가고 치약에도 들어가고, 이런 멘톨 성분 같은 경우도 항균 작용이 굉장히 탁월하죠. 그 다음에 제라니올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제라놀 꽃에서 제라늄에서 나오는 건데, 제라니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균 작용이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스키테르펜의 알코올 같은 경우는 얘도 탄소수가 몇 개예요? 15개죠. 아까 모노테르펜 알코올은 탄소수가 10개, 그쵸? 그 다음에 세스키테르펜 알코올은 탄소수가 15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비사보롤, 여러분들 비사보롤도 얘기했었고, 산타놀 성분 얘기했었잖아요. 샌다루드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 중에 산타놀 성분 얘기했었죠. 거기 나와져 있죠. 산타놀 성분은 세스키테르펜의 알코올류죠. 그래서 30년 이상 된 나무에서만이 이 성분이 한 80% 정도 나온다고 해서 항균작용이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테르피넴 4올이라고 있는데, 이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유칼립투스라든지 카제풋, 그 다음에 페티그레인, 주니퍼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티트리, 스윗마조라.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에센셜 오일들을 좀 채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네솔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로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로즈나 이런 성분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모노테르펜의 알코올의 작용을 보면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 모노테르펜은 항균 작용이라든지 방부 효과 이런 항균, 방부, 항바이러스, 살균 이런 작용이 좋고, 그 다음 피부에는 강장작용, 그 다음에 이뇨작용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피부에는 널리 사용되는 알코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스키테르펜의 알코올 작용을 보면 항염 기억하셔야 되니까 항알러지 이런 것이 특징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안전하게 사용되는 게 알코올류다 보시면 되고요. 네, 알데하이드에서 보면 DE로 끝나거나 또는 AL로 끝나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화학 성분을 볼 때 D나 AL로 끝나는 성분들을 보면은 알데하이드라고 보시면 되고, 알데하이드는 일단 1차 알코올에서 또 산화를 시켜서 나온 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알데하이드는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특히 과일이나 꽃에서 많이 추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향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죠. 대신에 자극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소량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피부에는 민감하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아세테이트 알데하이드가 있고 아니스 알데하이드, 우리가 주로 이제 보실 게 시네마
알데하이드가 있어요. 시나마 하면은 여러분들 계피 아시죠? 시나몰, 시나마, 그쵸? 계피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계피향 같은 경우는 항염 작용이 굉장히 탁월하고 또 근육 통증에 우리가 많이 쓰자. 그래서 파스나 이런데 이렇게 욱신욱신하게 열나는 파스에 주로 들어가는 게 계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량 사용해야 되죠. 왜냐면 파스도 오래 붙이고 있으면 발진 생기죠. 똑같아요. 계피도 많은 양이나 오래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면은 발진이 생길 수가 있어요. 피부에 자극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트랄 같은 경우는 감귤류 계통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레몬이나 제라늄, 버가모, 뭐 레몬그라스, 살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 다음에 시트로네롤 여기도 나와 있죠. 시트로네롤. 그래서 알데하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AL로 끝났으니까. 그래서 알데하이드의 작용은 몸의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혈압을 낮춰줘요. 그래서 진정작용이 굉장히 탁월하죠. 꽃향기나 과일향이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꽃향기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심장이 열을 이렇게 낮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대신에 얘네들은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과일향이 자극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사용하면 좋다. 대신 자주 사용하면 안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알데하이드 세 번째까지 화학적으로 공부를 해봤고요. 이어서 수업 시간에는 오늘은 화학을 마무리할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 1, 2, 3 알코올, 그 다음에 테르펜균, 테르펜, 알데하이드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과제물로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까지 수고하셨습니다.